3단원 통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단원 통계. 통계는요, 우리가 크게 두 개의 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확률 분포. 두 번째가 통계적 추정. 표준화 확률 분포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죠? 두 가지 뭐랑 뭐? 네, 이상의 연속으로 나눌 수 있었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고, 우리가 이산이랑 연속에서의 주 관심사가 뭐였느냐라고 묻는데, 이산에서는 확률 변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게 공부했었고요. 연속에서는 특정 범위 어떤 확률을 우리가 궁금했었어. 마찬가지로 핵심 개념들만 쓰는 거니까 만약에 이쪽 내용 궁금한 영상을 누르세요. 자, 그래서 이산을 다루는 방법은 따라하세요. 이산은 복잡하면 표를 그린다. 기본 마인드에 따라서 연속은 복잡하면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를 그린다 또는 그래프를 본다 하는 거고요. 자, 이산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일반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본다면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냐면요. EX는 무슨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X의 평균, 그러면 X가 가지는 값 스몰 x i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더한다. 이렇게 시그마 i는 0, 1부터 0까지는 안 쓸게. 자, 그래서 우리가 너네가 알아야 되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 어떤 애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한다. 이게 평균을 구한다라는 공치가 통계에서는 이거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 그래야 해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주 관심사 두 번째 분산을 구하는 방법. 분산은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분산의 정의, 쉽게 구하는 방법. 네. 호연아, 분산의 정의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니? 뭐라고? 맞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불러요. 편차 뭐야? 오, 맞아요. 기호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근데 x가 가지는 값을 x1, 2, 3, 4, x에 걸어서 xi라고 쓴다면 xi 마이너스 m, 그게 따라서 편차. 우리가 분산이라는 거는 뭐의 평균이라고요? 편차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가 가지는 값에다가 뭐를 빼고 x의 평균 m이라고 합시다. 평균을 빼고 이렇게 쓰면 이게 편차인 거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편차 제곱에다가 평균 구하고 싶다. 뭐 곱하고 뭐 한다? 확률 곱하고 더한다. 그래서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분산의 정의가 되고요. 자, 쉽게 구하는 방법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따라하세요. 제평평제. 그게 좀 더 쉬운 경우가 많으니까 제평평제까지 알아놔야 돼. 2 x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라 쓸게요. 저는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따라하세요. x제곱의 평균. 이거 줄여서 따라서 제평. 제평 나왔다. 무조건 제평평제 써야 돼. 무조건 써야 돼. 꼭 써야 돼. 이해가 되나요? 제평평제 안 쓸 건데 문제 제평을 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우리가 표준편차의 정의는 루트 분산이었죠. 그 얘기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내가 굳이 안 쓸게. 이건 당연한 거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항과 다르게 이항 분포라는 친구들이 특별했었어. 재준아, 이항 분포는 뭐가 특이했는지 기억나니?
특별한 이유. 우리는 특별하게 다루는 이유. 왜 쟤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걸까? 모르겠어? 따라하세요. 쓱싹할 수 있어요. 평균 x가 가진 값의 확률을 다 더하고 곱하고 다 더해라 계산 열심히 해야 돼. 분산 제평평 제한은 제곱 평균 계산 개같이 해야 돼. 근데 이항분포는 그럴 필요가 없대. 어떻게 이거에 개편이야? B 쓱싹 끝나는 거죠. B VX 구해라면 어떻게 구하면 된대요? 하고 단 Q는 뭐라고 말하는데요? A-P 귀찮으니까 MPQ라고만 씁시다. 예를 들면 쓰자. 이렇게 쓱싹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항분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부를 것인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도현아 기억나요? 독립시행 확률 끝.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그 외우기 편하게 그렇게 외우라고 했죠. 따라서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 근데 그거는 외우기 편하게 그냥 외우는 거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재준아 어떻게 되면 아 이거 이항분포네 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독립시행을 따라하세요. 독립시행을 반복해야 돼. 반복한다고 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가 사건이 일어난 횟수, 사건 발생 횟수일 때 이항분포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를 외우면 편해요. 따라서 반복, 횟수.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우리가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하고요. 기호로는 x 물결 하면은 이 물결의 의미는 앞의 확률 변수가 뒤의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는 줄임말이에요. 이항분포는 B라고 쓰고요. 그때 주요 정보 두 가지 얘네 보면은 뭐랑 뭐가 나면 이거 다 구할 수 있어? N이랑 P만 넣으면 Q는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B는 N, P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항분포가 될 조건 반복 2번 횟수.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만 우리가 아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항분포의 까다로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떤 확률 변수의 평균과라고 해놓고 그 확률 변수가 횟수가 아니야. 이항분포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횟수를 확률 변수로 내가 새로 설정을 해주고 정의를 해주고 그 관계식을 찾아서 우리가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 그럼 킬러예요. 자 어쨌든 이산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이산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산에서 가장 특별한 이항분포는 어떤 애고 어떻게 다루는가를 우리가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속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연속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묻는다면 원래는 이것저것 쓸 게 있었는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다 잘려나가서 쓸 게 없어. 그래서 내가 확률 밀도함수 성질 3개를 써줬는데 그것도 귀찮아. 간단하게 따라하세요. 넓이가 그것만 기억하면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주 관심사는 따라하세요. 범위의 확률. 그게 궁금하다? 그럼 따라하세요. 범위의 넓이. 넓이 구하는 문제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겠죠.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정족분도 막 했었는데 이제는 딱히 정족분을 하진 않아요.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정족분 없이 그냥 이거는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를 쓰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가 뭔가요? 라고 한다면 따라서 넓이가 확률인 함수, 그런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로 불러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왜 확률 밀도 함수를 쓰나요? 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면 영상을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연속에서도 가장 특별한 친구가 정규분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규분포를 따를 조건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fx, 확률 밀도 함수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상수죠. 2의 마이너스 아마 뭐였더라?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n 제곱인가? 지수함수예요. 어떤 지수함수의 이차함수를 합성해놓은 꼴이라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되면 정규분포라고 하자는데 너네가 이걸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정규분포 그래프, 정확히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성질만 그냥 알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정규분포가 아닌가는 문제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는 데는 아니에요. 교육 과정에서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x 물결 n 평균 표준편차 제곱 이렇게 분산이죠. 평균 콤마 분산. 근데 분산이라고 안 쓰고 표준편차 제곱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약속을 했고요. 얘의 특징은 m 기준 저거대칭 모양 그래프를 띈다. 하나 더 있었어요. 오늘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x축을 정분선으로 갖는다도 있는데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도면 너네가 알아도 충분해요. 자, 그럼 정규분포가 이항분포는 특별한 이유 따라서 쓱싹 우측 관심사를 쓱싹 할 수 있어. 그러면 정규분포는 왜 특별한가? 우리가 왜 정규분포를 특별하게 다룰까요? 표준화? 표준화 하면 뭐가 되는데? 표준화를 한다는 거는요 치환을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치환을 하는 거야. x를 z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z는 어떻게? x를 표준하고 싶다 따라서 x의 평균을 빼고 x의 표준 표준을 합니다.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y를 표준화하려고 한다. 대준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보여나 x바를 표준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게 이제 통계적 추정에 나온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따라서 표준화, 그럼 표준 정규분포로 진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럼 표준 정규분포가 됐으면 Z를 치환했으니까 확률 변수 Z라고 쓰고요. Z 물결, Z가 뭔데요? 그러면은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고 모든 정규분포들을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을 굳이 왜 할까? 죄송한데 표준화 왜 하니? 표를 이용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자, 원래 넓이 구해라, 의학, 계산, 종족분 계산 다 해야 돼. 자, 표로 그냥 넓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루는 거예요. 표 구성에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까지가 정규분포 내용이고요.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면 따라하세요. 이항분포에서 범위의 확률을 물어보면 이 범위의 확률을 연속해서 다루는 거지 이산해서 다룰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상하네? 그래서 따라하세요. n이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x 물결 이 n, p가 있었어요. 범위의 확률을 물어본다? 이거 정규분포를 근사시켜서 범위의 확률 정규분포로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었어요. 정규분포에서 이제 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랑 같이 문제 풀다 보면 내가 표준화 거의 안 했어요. 그냥 따라하세요.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그게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졌느냐 그걸 이해를 한다면 표준화 안 하면 그냥 대부분의 문제를 다 풀 수 있고요. 진짜 복잡한 문제만 확률 변수 여러 개 나오고 너무 복잡하다 그럴 때만 표준화해서 괜찮아. 좀 더 아래로 쓸게요. 지금 천천히 써도 너무 못 쓰네 혹시. 통계적 추정은요 원래 2개 다 넣었는데 하나가 잘려 나왔어요. 그래서 쓸 게 없어서 하나로 할까?
근데 추정의 시작은요. 따라하세요.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 엄밀하게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인데 그냥 간단히 줄여서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 그래서 줄여서 그렇게 부를 거고요. Z축 이렇게 저대칭 준 거야.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가 따라하세요. 모평균의 추정. 모평균의 추정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직접 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표본을 이용해서 거꾸로 추정을 해보는 게 모평균의 추정이었고요. 이걸 할 때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이 추정을 신뢰할 수 있을 확률, 신뢰도라고 부르고요. 신뢰도는 우리가 따라서 확률, 넓이를 해석을 하게 돼서 여기가 100분의 알파가 되도록 여기 Z축에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저 넓이를 신뢰도만큼 잡아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유도 과정을 알아야 돼. 마지막 결과만 알면 쉬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 못 풀어요. 어려운 문제까지 풀고 싶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씩 나오는 신뢰권 나오는 것까지 다 유도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때 우리가 넓이가 100분의 알파가 되게 만드는 여기 이 Z값을 뭐라고 불렀게요? 오, 맞아요. 그럼 그 반대편은 공항 반대니까 마이너스 K알파 쓰면 되니까 따로 기호로 정의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만 정의를 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알았으면 하는 거 희망사항 따라하세요. 알파는 넓이는 아니고 넓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100분의 알파가 넓이인 거야. 따라서 알파는 뭐랑 관련이 있다? 넓이랑 관련이 있다. 신뢰도는 넓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리고 따라서 K알파는 Z값. 그 넓이랑 관련 있는 Z값이라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K알파 값이 2배가 됐다고 해서 넓이가 2배가 되지는 않겠지. 이 간격이 2배가 된다고 해서 요만큼 추가되는데 넓이가 2배가 될 리는 없잖아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신뢰도가 2배가 된다? 넓이가 2배가 되는 거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시작을 할 거야. 자, 이 그림을 내가 식으로 나타내면 P하고 이거이면 P 마이너스 K알파 이상 Z가 K알파 이하 1 확률이 100분의 알파다라고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여기서 이제 표준화를 할 거예요. 정확히 표준화가 아니라 역표준화를 할 거예요. 거꾸로 따라하세요. X 바로 역표준화를 시켜주면 자료 그냥 위로 쓸게요. Z는 하면은 X바 마이너스 X바를 표준화했다면 X바에 뭐를 빼고 누구의 평균? X바의 평균. 뭐로 나누고? X바의 표준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X바 라는 게 시그마 X바를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P 한다면요? 마이너스 K알파 이상. 이거 우리 공식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원래 거는 내가 2개 해가지고 용어 정의해서 여기다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나 하면 그것이 그냥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도현아, EX바는 뭐랑 똑같다고 알려줬죠? EX 줄여서 뭐라고 쓸 거게? M 모집단의 평균 M. X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니까. 대준아, 시그마 X바는 어떻게 쓸 수 있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 시그마 X가 시그마니까.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고요. 얘는 100분의 알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정의한다면 얘네들 동치야. 이렇게 표준 중분.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이제 식을 정리할 거예요. 마지막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따라하세요. 가운데 편에 모평균만 남깁니다. 모평균의 범위를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거라서 모평균만 남겨야 돼서 양변에 이걸 곱해요. 그 다음에 X바를 세 변에 다 빼요. 그리고 세 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요. 그러면 가운데 변에 N만 남아요. 그럼 좌변은 일단 어떻게 되냐면 X바 마이너스 K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가운데 변에 M 오른쪽 변에는
x바 플러스 k 알파 때문에 시그마 때문에 알파 이렇게 쓰고요. 이때 우리가요 이 범위 이 닫힌 구간을 따라서 실외 구간 이라고 부르고요. 얘 쓰기 귀찮은 문제에서 A 이렇게 써요. 얘를 그냥 B 이렇게 써요. 자, 실내 구간이란 따라서 닫힌 구간 A, B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네 둘의 값을 알려줬다? 얘네 둘은 지금 그리고 지울게. 네, 표본을 뽑으면 그 평균이 있었을 거야. 평균으로부터 같은 간격 떨어진 범위예요. 실내 구간이란.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얼마큼씩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K알파 그 때문에 시그마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야. 그럼 봐봐. 얘랑 얘는 이게 만약에 73, 여기가 97 알려줬어? 그럼 X바를 알려주면 똑같은 거야.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GC 2로 나누면 85, 85.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네들 알려주면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네들 알려주면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네들 알려주면 얘를 구할 수 있고, 셋 중에 하나를 알면 등차수열이잖아. 차이가 똑같잖아요. 두 개 하면 나머지 알아야 돼. 그런 게 문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얘랑 얘의 차, 이 두 배가 차가 되겠죠? 그걸 따라서 구간의 길이. 여기서 무슨 구간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실내 구간. 그러면 저거 뺀 걸 뭐라고 부를까요? 실내 구간의 길이. 자,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기호로 L을 이용하는 알파 퍼센트였으면 L 알파 퍼센트 많이 써요. L1, L2를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보통 L 알파로 많이 쓰긴 해요. 그 정도는 아니야. 자, L 알파는 뭐니 하면은 제주가 뭐라고 부를래? 2K 알파 따라서 2K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의 의미 따라하세요. 목평균이 A 이상 BA 이하의 확률.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따라하세요. 목평균이 A 이상 B 이하의 확률. 그게 100분의 알파다, 알파 퍼센트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야. 이 직관적인 해석이에요. 엄밀한 해석은 따라하세요. 알파 퍼센트 추정했을 때 실내 구간이 목평균을 포함하고 있을 확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엄밀한 해석인데요. 직관적으로 그냥 목평균이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이 그냥 이렇게 직관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추정을 하는 거. 자, 이때 그리고 마지막 시그마를 모른다? 이거 따라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 알 리가 없잖아. 모집단은 평균도 모르는데 시그마 표준 편차 어떻게 알아요? 문제에서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쓰겠지만 보통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실제 상황에서는. 그럼 따라하세요. O 표준 편차를 모르면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합니다. S를 대신 쓸 수 있는 거죠. 100개를 뽑았을 때의 표준 편차를 전체의 표준 편차랑 같지는 않겠지. 근데 비슷하게 세팅을 해놓고 약간 오차를 감소를 하고 추정을 하는 거니까 오차를 감소하고 S를 대신 쓴다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보면 너희는 이거를 밑에다가 필요 충분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난 이렇게 썼는데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L알파 그리고 2K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알파가 2배가 됐을 때 K알파 2배가 됐을 때 N 2배가 됐을 때 B가 2배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을 비례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나왔었지. 그럼 마플에서 주로 하게 되니까 일단은 나중에 해보고요. 자, 이것도 찍고 클리닉 가서 아까 1, 2단원이랑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써보세요. 희망 사항은 한 2번 정도씩 써보면 좋겠거든. 한번 써보고 천천히 보면서 써보고 그 다음에 또 안 보고 쓸 수 있는 거 최대한 한번 써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백지에다가 다적자 이걸 바로 쓰는 건 좀 힘들긴 할 거야. 원래 테스트 볼 땐 내가 이 수영도 쭉 가지는 남겨놓고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못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쓰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을 특강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또 하면 2회독 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야. 1회독만 해도 내가 마스터할 수는 없는 거예요. 1회독 때 이런 것들을 총정리를 하면서 2회독을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